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음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 중 가장 비싼 해산물 중 하나로 꼽히는 대구의 여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행 전 세심한 준비부터 시작하여 현대적인 낚시 기술과 첨단 가공 기술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손재주와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부는 가장 최근에 잡은 눈물고기를 가져오기 위해 파도와 바다의 험난한 환경을 견디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단계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현대식 가공 공장에서 제품이 포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행은 어부들이 며칠 동안 바다로 나아갈 탐험을 준비할 수 있는 분주한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단계는 가젯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긴 낚싯줄은 1년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약점이나 잠재적인 실패 지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선에는 GPS 레이더 센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설치되어 수심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밧줄, 그물, 구조장치 등 어부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꼼꼼하게 평가되고 검증됩니다. 식수, 음식, 약용물도 운반되는데 바다에서 며칠 동안 전체 함대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이는 직업임과 동시에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스며드는 압박감과 기대감이 뚜렷합니다. 선박이 바다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장애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부들은 엔진, 통신 시스템 및 필요한 모든 장비를 검사합니다. 그들은 부두를 떠나자마자 그들의 안전이 그들이 준비한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만이 바다의 가혹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배는 점차 부두를 떠나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면 넓은 바다의 짠맛이 함께 전해집니다. 어부들은 바다가 구석구석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맑아진 채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동하는 눈송이의 징후를 찾기 위해 위치 장치와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도움이 되는 지원을 성공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의 경험과 민감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들은 물 흐름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거나 장비가 정량화할 수 없는 다른 측면을 관찰함으로써 물고기의 징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위치가 확인되면 긴 낚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성공하려면 조심스럽고 꼼꼼해야 합니다. 낚싯줄에는 수백 개의 갈고리가 달려 있어 천천히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을 확률을 높이려면 각 바늘에 올바른 미끼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위엔 길이가 수백 미터나 되는 낚싯줄이 떠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할 때입니다. 기차 안의 공기는 뚜렷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낚시꾼은 낚싯줄이 주는 진동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후크에 충격이 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코딩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들이 힘차게 몸싸움을 벌이자 낚싯줄이 심하게 흔들렸다. 어부들은 유동적인 방식으로 함께 작업해야 하며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고 낚시 바늘을 부러뜨리거나 다른 해를 끼치지 않고 갑판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대구가 한 마리씩 수면 위로 올라오자 어부의 유쾌한 함성이 들렸습니다. 반면에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져도 어부들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 모든 거칠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그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서로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긴 낚싯줄을 사용하여 낚시하는 것은 예술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부들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어획하려면 각 단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든 물고기가 부러지거나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특정 속도로 낚싯줄을 풀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전체 함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낮과 밤 모두 홀더를 당기는 사람이자 생선 가공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갑판에서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 긴박감이 있었다. 쌀쌀한 바람과 바닷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부들은 얼굴을 덮는 두꺼운 보호복을 입는다. 땀과 바닷물이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대구가 그들의 노력과 동료 어부들의 지원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갑자기 낚싯줄을 빠져나가거나 낚싯줄이 끊어졌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 순간 어부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있는 동안 지체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빠르게 기운을 되찾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인류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되는 바다를 인내하고 끈질기게 이겨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배에 물고기가 완전히 실렸을 때 여행은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생선은 생선의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온도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특수 냉장실에서 어부가 세심하게 보존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열차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의 품질을 확립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생선을 시설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배가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항해하면서 그 배는 투입된 모든 노동력의 수확물을 싣고 떠났습니다. 정박하자마자 냉동 트럭들은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가공 공장으로 운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사 제품이 가능한 최고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생산 공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냉동 트럭에 대구를 싣고 가공 공장으로 운송하는 순간부터 정교하고 최첨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구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취급하기 위해 공장은 최첨단 기술과 인력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생선은 제품 개발의 각 단계에서 최고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의 구성 요소입니다. 시작하려면 대구가 자동으로 세척 시스템에 투입됩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온도의 찬물로 생선 표면을 씻어내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과 모래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생선을 자동으로 자르는 기계에 넣습니다. 시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칼날은 완벽하게 날카롭고 정확하며 생선을 동일한 부분으로 자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며 기계는 어육의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 후 생선살을 급속 냉각 시스템에 넣어 공정 전반에 걸쳐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깊은 냉각을 사용하는 기술은 생선이 영양분을 잃지 않고 색상과 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생선의 뼈와 기타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검사하고 처리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조각들은 애완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각 단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이 직장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품질 관리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생선 배치는 무작위 검사를 받습니다. 고품질 생선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생선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포장에 가능한 한 빨리 포장됩니다. 제품이 포장된 후에는 냉장 보관되어 전 세계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으로 배송될 준비가 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가공 절차는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모든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이 제조시설은 인간의 독창성과 현대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산물을 포획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은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움으로 처리 절차가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자원을 보호합니다. 차별 없이 조업을 피하기 위해 GPS 및 레이더 항법 기술은 어부에게 물고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급속 냉각 기술과 자동화된 포장을 활용하여 제품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생선이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 항상 신선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환경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수산물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반면 인간이 모든 단계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부의 전문성과 제조 작업자의 세심한 주의입니다. 수산물 사업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술 발전과 인간 전문 지식의 혼합입니다. 바다에서 가공시설까지의 여행은 끝났지만 겪었던 이야기와 감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설종 낚시에 종사하는 어부들에게는 전통이자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들은 매일 바다와 마주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 직업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했지만 인간의 능력, 특히 용기와 관련된 능력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합니다.
성게는 튼튼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생 환경에서 발견되는 생태계에 크게 기여합니다. 성게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950종의 식용 성게 중 약 18종에 이릅니다. 헬리오시다리스 에리트로그람마로도 알려진 보라색 또는 짧은 가시성게, 센트로 스테파너스 로거시로도 알려진 긴 가시성게, H. 투berculata로도 알려진 붉은 성게는 호주에서 식용 품질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확되는 세 가지 주요 성게 종입니다. 호주가 원산지인 보라색 성게는 퀸즐랜드 남부,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남호주 및 서호주 연안 해역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태즈메니아 바다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깊이가 10m 이하인 바다에서 발견되지만 35m 깊이의 바다에서도 발견됩니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는 센트로 오센투라고도 알려진 긴 가시성게가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범위는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 태즈메니아 해안까지 확장됩니다. 퀸즐랜드 남부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남부까지 붉은 성게를 볼 수 있습니다. 수확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입니다. 조수가 썰물일 때 물속을 헤쳐나가면서 바위에서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노클과 마스크가 있으면 다이빙하여 칼을 사용하여 바위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가시는 매우 날카로우므로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상황에서만 최대한 신중하게 수확을 시도해야 합니다. 물에 휩쓸려 가거나 바위에 갇히지 않으려면 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므로 유난히 강한 파도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게는 가시의 길이와 날카로움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포식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접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몇 개와 약간의 영리함만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게를 개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성게를 채취하여 섭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2개와 얼음물 1그릇을 사용하면 성게알과 알을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게를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 숟가락 1개를 성게 머리 위에 놓고 껍질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숟가락을 뒤로 돌려놓습니다. 2개의 숟가락으로 뾰족한 부분을 만들고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껍질을 쪼개는 것이 껍질을 들어 올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숟가락을 모아 요점을 표현하세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껍질을 쪼개고 내용물을 양동이에 담아 섞으면 껍질 둘레에 주황색, 노란색 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아래에 작은 티스푼을 놓은 후 숟가락으로 꺼냅니다. 시간을 들여 주의를 기울이고 알 전체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첫 번째 그릇에 얼음물에 알을 헹구고 두 번째 그릇에 2분 동안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알을 접시에 옮겨 자연 건조시킵니다. 수확한 성게는 당일 가공하여 물에 적신 종이 타월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라는 당일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이 가장 좋으나 3 이하에서 보관하시면 최대 4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알을 얼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일의 질감과 풍미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은 생으로 섭취하거나 익혀서 섭취할 수 있으며 버터 같은 질감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풍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레몬과 약간의 간장을 곁들여 신선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용도성과 감칠맛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알은 초밥에 사용하거나 파스타에 첨가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버터에 얼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핑 앤 잔디, 마늘새우, 홍합 및 기타 해산물 요리와 같은 요리법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버터에 대한 환상적인 대안입니다. 성게를 섭취하면 미각이 다양한 맛과 질감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껍질 가장자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주황색, 노란색 알은 눈에 띌 것입니다. 성게는 최근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탱크에 보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붕어 알이 들어있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식용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만족한 고객인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개인을 살펴줘 보십시오. 귀하의 질문에 답하자면 성게가 왜 그토록 독특하다고 여겨지나요? 살아있는 성게를 먹는 경험은 세우씨와 함께 성게를 먹는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우씨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살아있는 성게에서 직접 채취한 신선한 성게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신선한 성게는 24시간 전에 가공된 성게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경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게를 먹는 느낌은 아주 다릅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개봉하여 헹구고 드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성게는 냉동 성게보다 맛과 식감이 뛰어납니다. 성게의 맛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맛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 서십시오.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맛이 어떤지 물어보면 어떤 맛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맛이 나거나 달콤한 맛이 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음식의 실제 맛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맛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살아있는 성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당신을 위해 갈라져 열려있다는 사실 덕분에 당신이 그것을 먹을 때 가시가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나를 믿을 수 없다면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는 역겹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직 움직이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까? 조금 이상하더라도 꽤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성게가 갈라진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이 흔하지 않은 진미가 화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성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죠. 그렇죠? 따라서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살아있는 성게를 한번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즐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녹색 성게는 메인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성게알은 유럽, 일본, 미국 북동부의 특정 소수민족 시장에서 별미로 여겨지지만 일본 시장은 어업의 급속한 확장의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원의 양, 엔과 달러 사이의 유리한 환율, 일본 시장이 기대하는 품질에 맞는 수확 및 가공 공정의 개발은 모두 어업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입니다. 관련 거리와 고품질 상품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이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어업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안 바닥에 있는 자연 보금자리에서 상당수의 성게를 제거하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새로운 어업이 자원의 경계를 확장함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주에서는 소규모의 성게 어업이 꽤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5년 기 이전에는 성게 어획량이 약 45톤으로 제한되어 보스턴과 뉴욕의 소수민족 시장에 판매되었습니다. 어획량은 1987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2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약 1만 2,000톤에 이르렀으며 이는 연간 2,600만 파운드 이상에 해당합니다.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어획량 가치는 5만 달러 미만에서 약 1,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예비 통계를 통해 1993년 성게 포획량은 약 15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화되이며 다소 얕은 물이 최고 등급의 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약 40피트 깊이에는 밀도가 높은 농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바닥 드래그 또는 스쿠버 다이빙은 수확을 위한 가장 빈번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랩, 공수 또는 물 펌프는 수확을 위한 다른 실행 가능한 옵션입니다. 서해안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의 조류는 동해안에 비해 문제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드보트, 오퍼레이터와 함께 한 명 이상의 다이버가 다이빙팀을 구성하는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버가 선박 바닥에서 어란을 추출하여 가방에 넣은 후 작업자는 메시백을 위로 당겨서 어란을 갑판에 있는 양동이에 비웁니다. 갑판에 있는 사람은 어란에 대한 일관된 품질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끌기 과정을 통해 성게를 채취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더 큰 총 부피를 생성할 수 있지만 손상되고 품질이 낮은 성게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분 동안 지속되는 짧은 드래그에 사용하면 작고 가벼운 드래그로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래그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67, 4595번으로 브루스 챔버레인에게 문의하세요. 성게알의 품질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대부분 계절과 성게가 발견되는 환경의 생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마가 가장 좋은 식단이며 다시마와 함께 섭취되는 성게는 가능한 최고 품질의 알을 낳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바닥에 있는 성게를 골라내는 것만이 성공적인 어획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좋은 품질의 성게 대부분은 다시마 바로 아래에 있는 얇은 바닥 뒤에 있는 공급 라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확 방법은
고품질의 성게를 사료 라인에서 제거하고 남은 성게를 주사료 공급 구역으로 보내어 추가 수확을 위한 고품질의 알을 키우는 것입니다. 판매 가능한 성게는 1년 내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게는 이른 봄에 산란합니다. 알이 실제로 발달하기 전 11월과 3월 사이에 생식 조직을 상업적으로 수집할 준비가 됩니다. 성게 가시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수확 과정 전반에 걸쳐 특히 잡아당길 때 부러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는 골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가시가 손상되면 소금물이 껍질 안으로 침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알을 보호하는 막이 손상됩니다. 1987년부터 성게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가장 기본적인 다이빙 장비만으로 매우 얕은 물에서 수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익원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매력적이어서 현재 시장은 잠재적으로 수확 가능한 고품질 성게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유일한 면허는 일반 상업, 어업 면허뿐이었기 때문에 실제 성게를 채취한 사람의 수는 1991년 1월까지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성게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자원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손 수확 면허와 보트 수확 면허를 각각 $89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1993년 동안 총 1,439건의 손 낚시 허가증과 568건의 보트 낚시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807건의 손 수확 허가증과 232건의 보트 수확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윤이라고 알려진 성게의 주황색, 노란색 생식 조직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신선한 성게는 도쿄 수산시장 경매에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생산량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나라로부터 성게알을 수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1970년대부터 산업이 번창해 왔습니다. 거대 홍성게, 보라색 성게, 녹색 성게 등 여러 종의 성게가 이 시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업으로 인해 서해안의 인구가 고갈됨에 따라 현재 메인주와 캐나다 해역의 푸른 성게가 널리 퍼져 있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게알의 품질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완고급법일 뿐만 아니라 식품의 신선도, 정확한 색상, 정확한 무게, 제품 준비 등 매우 특별한 일련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메인에 온 일본 대표자들은 결국 메인 시장을 도약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메인주 가공업체는 운영 감독을 위해 일본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캐비어는 색상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각 구매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캐비어의 색상은 밝은 노란색에서 주황색, 회색까지 다양하지만 가장 좋은 품질로 간주되는 색상은 연한 노란색이고 그 다음이 연한 주황색입니다. 일본 시장의 다양한 부문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노란색을 선호합니다. 구매자, 판매자 및 수확자가 성게 캐비어의 품질을 논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메인주 협동 확장 서비스와 메인주 해양자원부는 색상 및 중량 차트를 마련했습니다. 캐비어의 무게를 정할 때에는 성게 전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적인 중량 비율은 110과 20% 사이에 속하며 더 큰 숫자가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용되는 최소 비율이 일반적으로 10%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딜러는 비율이 매우 낮은 성게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0% 비율은 100파운드의 생산량을 생성하는데 1000파운드의 성게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메인주 해안을 따라 성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약 56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게는 소수의 대형 딜러에게 판매되며 그중 대다수는 포틀랜드 지역에 있습니다. 성게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게 전체를 일본으로 항공 운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시설에서 알을 추출한 후 일본으로 항공 운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간단하고 최소한의 수작업과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비행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한 취급, 추가 인력 및 일본에서의 제품 거부 가능성이 더 커야 합니다.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상당수의 대형 딜러들이 메인주에서 성게를 가공하고 계란을 일본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메인주 해안을 따라 서식하는 성게 개체수나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게알 생산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확량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추정치가 없습니다. 예상한 대로 활용되지 않은 막대한 자원부터 고갈이 다가오는 것까지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